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일 전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토를 한 5군데 해놨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먹게 된 털들을 뱉어내는 그런 걸 이제 헤어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토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5군데 정도를 해놨길래 제가 좀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뭔가 이물질을 먹고 나서 뱉은 것 같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고 알게 된 건데, 원래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버리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병원에 같이 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고양이가 원래 이물질을 자주 먹어요. 예를 들면 비닐봉지를 이렇게 씹어서 먹는다거나, 제가 깔아준 이불 같은 거를 질겅질겅 씹어서 뜯어서 먹는다거나 해서 보면은 이불이 항상 빵꾸가 뚫려 있어요. 얘가 이게 씹어가지고 먹는 거죠. 쇼핑백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끊어서 먹고, 이물질이 나와서 제가 그 이물질을 하도 이상해서 펼쳐서 봤어요. 봤더니 제가 짐작키로는 물티슈를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휴지통에서 꺼내서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얘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물질을 많이 먹었지만 변에 다 이물질이 같이 섞여서 나오거나 토에 이렇게 헤어볼처럼 토했을 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다 개원해서 괜찮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은 식탐이 많아요. 근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탈진해 보이고, 그래서 물티슈를 먹고 속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그러는구나 하고, 제가 코에 물 찍어서 탈진할까봐 물 먹이고, 내일 아침까지도 좀 이상하면은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다음날 눈 뜨자마자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또 밤새 한 번 더 토를 해놨더라고요. 급히 응급으로 제가 항상 다니던 동네 동물병원에 갔는데, 이게 만약에 위에 있는 거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꺼낼 수가 있는데, 장까지 내려간 경우라고 하면 심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이 7월 달까지 수술 예약이 잡혀 있어서 연계병원을 알려줄 테니까 좀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거기는 진짜 크더라고요. 거의 스태프들이 한 80명 정도 항상 계시는 24시간 동물병원이었고, 거기를 가면서 생각을 했죠.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정말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동물병원이 되게 진료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잠깐 좀 컨디션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또 많아서, 의사 선생님이 혹시 돈으로 보고 이렇게 그냥 과잉 진료하지 않을지 막 이런 온갖 걱정을 하면서도, 고양이가 너무 지금 탈진을 한 상태니까 그래도 어쨌든 위험한지 아닌지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죠. 초음파 진행을 했는데 장이 뭔가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게 발견이 됐고,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 만약에 이게 이물질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장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아이를 병원에 맡긴 상태로 일을 하러 갔죠. 그래서 전화 통화로만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했는데, 먼저 탐색 개복술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긴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개복. 그래서 열어서 만약에 장에 뭔가 이물질이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다시 닫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장을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물질을 꺼내는 그런 수술을 진행해야 돼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사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는 배를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모험적이죠. 왜냐면 저희 고양이가 12살이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또 어린 편도 아니고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는데, 수술 들어간다고 연락이 오고 한 10분 만에 수술이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장에 이물질이 있었던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이물질이,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또 위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까지
잘 꺼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수술 과정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물질 제가 이제 실제로 받아서 봤는데 정말 물티슈가 맞았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물티슈를. 그래서 그게 고양이 장이 그 수술 사진 보니까 되게 가늘더라고요. 그 가느다란 장에 그만큼의 물티슈를 삼켰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막히고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고양이 수술 지금 하지 않으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냐, 이게 기다렸다가 뭐 똥으로 배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냐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이물질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물질이 맞다고 하면 며칠 못 산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서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던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굉장히 맴돌아요. 이게 제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면은 며칠 못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말 때문에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병원에 데려간 것 같고, 수술 과정을 찍어준 거를 제가 봤더니 처음에 개복을 했을 때 장의 상태가 일부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물질 때문에 이제 혈관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장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푸르딩딩한 부분이 있고, 그 푸르딩딩한 부분이 이제 장 폐색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게 혈관이 막혀갖고 이게 만약에 좀 더 놔뒀으면은 괴사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이제 장이 다 썩어서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내 이물질을 뺐더니 다시 피가 돌면서 이제 선홍색으로 장이 바뀌는 사진도 봤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보면 장에 이렇게 되게 자줏빛으로 진하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장이 서로 꼬여서 눌려서 약간 피 멍든 것처럼 된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기 바로 직전 상황에서 적시에 수술을 잘 마친, 하여튼 정신없고 굉장히 마음 졸였던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는 고양이들, 그런 고양이들이 이게 혓바닥의 형태가 자기가 입에 뭘 물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삼켜지는 혀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그 빛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빗살이 이렇게 혀에 돌기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원치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삼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노끈 같은 거 있죠. 고양이 장난감 중에서 낚싯줄이나 뭐 노끈 이런 거 삼켜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그런 길쭉한 물질, 선형 이물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선형 이물질이 장 속에 들어갔을 경우는 쉽게 장을 꼬이게 만들고, 장이 꼬이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썩어서 괴사가 일어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삼킨 즉시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간편하게 꺼낼 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제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돌아보니 이미 삼켰고 저는 삼킨지는 모르고 그냥 토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추정해서 간 경우잖아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양이가 토를 했을 때 거기에 물티슈가 없었으면 저는 이물질을 먹고 아픈 건지도 몰랐을 테고,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좀 기력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을 수 있다는 아찔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이 혹시라도 이물질을 삼키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고양이는 제가 밥을 먹이고 영상을 찍는데도 저렇게 며칠 굶긴 양 울고 있네요. 항의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네.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고양이는 지금 아직 실밥 풀기 전이에요. 원래 유동식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유동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료를 조금 먹이고 있고 회복하는 중이고, 2마리를 키우는데 1마리가 병원에 갔다 오면 그 낯선 병원 냄새 때문에 또 1마리가 괴롭히더라고요. 병원 냄새로. 그래서 본가에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그 수술한 고양이는 돌봐주고 있고요. 저는 지금 집에 있는 저 씩씩한 맨날 밥 달라고 우는 저 고양이랑
지내고 있네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 아마 실밥을 풀으러 병원에 갈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실밥 풀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처음에 의심했거든요. 병원비 뜯어내려고 지금 아픈데 이렇게 말 못하는 동물 데리고 상대로 장사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서치를 해봤더니 평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병원에 대한 평이 뭐 다른 병원보다 진료비가 비싸다, 뭐 과잉 진료하는 것 같다, 뭐 동물 상대로 장사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댓글이 많아서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때 나왔으면 너무 아찔해요. 우리 고양이 어떻게 됐을 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수술했던 그 상황에 대한 사진도 좀 첨부를 할 거입니다. 고양이가 20년까지 사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고 15년 정도 살면은 정말 장수한 편이라고 그 병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가 12년 됐으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같이 이제 잘 지내야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좋은 추억 많이 쌓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